장례식장. 조용하고 엄숙한 공간.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작게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데, 웃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억누를수록 어깨가 들썩입니다. 결국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노츠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웃음이 나오는 이유를 파헤쳐봅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여러분도 경험 있나요? 중요한 발표 직전 왠지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던 순간.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서 더 혼났던 기억. 조용한 도서관에서 친구 눈만 마주쳐도 터질 것 같았던 그 순간.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심리학과가 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적절한 웃음을 경험한 사람. 무려 92%. 그중 85%는 억누를수록 더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은 적 없는 사람 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네, 완전히 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의 뇌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학의 시간. 첫 번째 비밀. 뇌의 긴장 방출.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위험하거나 긴장되는 상황을 감지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엄숙한 발표장에 섰을 때, 편도체는 바로 경보를 울립니다. 지금 긴장 상황이다. 조심해. 이 신호가 온몸에 퍼지면서 심장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그런데 이 긴장 에너지는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감정을 조절하는데 고강도 긴장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제어 회로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 틈을 타고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웃음은 사실 뇌가 긴장을 방출하는 방법입니다. 횡격막과 얼굴 근육이 수축하면서 긴장 에너지를 빠르게 해소하는 거죠. 즉, 웃음이 나오는 건 당신이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 진지하게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억제의 역설. 1987년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피험자들에게 딱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5분 동안 흰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험자들은 평균 1분에 한 번 이상 흰 곰을 생각했습니다. 억제하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올리게 된 거죠. 웨그너는 이것을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뇌는 무언가를 억제하려고 할 때 동시에 그것이 잘 억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웃으면 안 돼. 웃고 있지는 않지? 웃고 있지는 않지? 웃으면 안 돼. 이 모니터링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웃음을 의식하게 만들고 결국 웃음 회로를 더욱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억누르는 행동 자체가 웃음을 키웁니다. 웃지 말라는 생각이 사실상 뇌에게 웃음을 계속 켜놓아라는 명령이 되는 셈이죠. 세 번째 비밀. 전염되는 웃음.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더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반응을 준비합니다. 옆 사람이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는 걸 보는 순간 내 뇌도 그 웃음 회로를 함께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더 잘 터지는 겁니다. 억제하려는 신호가 상대방과 공명하면서 두 사람 모두의 웃음 임계점이 낮아지는 거죠. 게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같은 감정을 공유할 때 유대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웃음 전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신호를 주고받는 사회적 본능의 흔적입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왜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웃음이 나올까? 첫째, 내가 긴장을 방출하려고 하니까. 둘째, 억제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니까. 셋째, 옆 사람과 웃음이 전염되니까. 이제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금지된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이는 이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리액턴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금지당하면 오히려 그것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웃으면 안 되라는 규칙이 생기는 순간 뇌는 역설적으로 그 상황을 더 자극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넘겼을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웃긴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코 고는 소리, 삐걱거리는 의자, 누군가의 표정.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이 폭발적인 웃음 트리거가 됩니다. 규칙이 강할수록 위반의 쾌감도 커지고 뇌는 그 쾌감을 미리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참자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에서 봤듯이 억제 명령 자체가 웃음을 강화합니다. 대신 의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손바닥을 꼬집거나 신발끈에 집중하거나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 심호흡을 활용하세요. 횡격막이 웃음에 관여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안정되고 웃음 충동이 줄어듭니다. 셋, 상황의 진지함에 집중하세요. 이건 웃기면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의 진지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슬픔이나 경건함 같은 다른 감정을 의도적으로 불러오면 웃음 회로를 다른 감정 회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반응이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건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편도체의 긴장신호, 전두엽의 과부하, 억제의 역설, 거울 뉴런. 이 모든 것이 그 순간 동시에 작동하고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 왜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웃음이 나올까? 내가 긴장을 방출하려 하고 억제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고 옆 사람과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았죠? 다음번에 그 상황이 오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깨가 들썩이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웃음 참기 실패 에피소드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주 와이노츠는 왜 비 오는 날은 라면이 먹고 싶을까? 여러분도 경험 있죠? 날씨만 흐려도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거. 이것도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의 왜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왜에 답하는 채널 와이노츠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